저희는 SNS 팬 캠프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예, 인플루언서와 팬이 소통하는 커뮤니티입니다. 네, 구현한 주요 기능들은 포스트, 코멘트, 피드, 실시간 채팅인데 웹 서비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능들이라 이번 기회에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번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어요. 네, 프론트엔드부터 저희가 했던 경험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유튜브 쇼츠 형식의 무한 슬라이더를 만들어 봤는데요. 최신 포스트를 슬라이드 형식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무한 슬라이더를 만들면서 첫 번째로 고민했던 부분은 렌더링 최적화였어요. 별 생각 없이 구현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슬라이드를 하면서 봤던 모든 포스트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은 초기 뷰 렌더링이 오래 걸리고 누적된 모든 돔 요소가 남아있어서 메모리 공간을 필요 이상으로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요소만 출력하도록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최신 포스트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에서 효율적인 요청이 가능할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무한 슬라이더에 사용될 최신 포스트들의 정보를 한 번에 전부 요청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요청하고 싶었어요. 이걸 개선하려고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최신 포스트의 아이디 배열을 가져오는 요청과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포스트의 상세 정보 요청들을 분리했습니다. 슬라이드 시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포스트만 따로 요청을 보내는 방식을 사용해서 초기 렌더링을 빠르게 하고 서버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었어요. 네, 인증 상태를 관리하면서 했던 경험을 공유해 볼게요. 전통적인 정적 웹사이트에서는 라우팅 시에 세션이 만료되거나 없다면 서버에서 로그인 페이지 HTML을 주거나 리다이렉트를 해줘도 되지만 스파에서는 라우팅 시에 클라이언트에서 막아야 되거나 유저의 상태 정보를 계속 들고 있어야 그에 맞는 뷰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할 때 서버로부터 받은 유저 정보를 리액트에서 상태로 저장하는데 새로 고침할 때 메모리에 저장된 유저 상태가 날아가는 문제가 있어요. 유저 상태는 전역에서 사용되지만 자주 바뀌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컨텍스트 API를 사용했습니다. 코드는 구현된 유저 컨텍스트예요. 로그인 했을 때는 이지 사인드인 상태를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합니다. 첫 번째 유저 이펙트에서는 새로 고침 시에 세션 정보를 요청을 하고 유저 상태를 갱신해요. 두 번째 유저 이펙트에서는 어스가 바뀔 시 로컬 스토리지와 동기화해요. 이렇게 컨텍스트를 만드니까 어디서든 어스와 셋 어스를 사용할 수 있어 편했어요. 근데 가끔 로그아웃 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코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드는 보통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게 되고 첫 번째 유지 이펙트의 종료 후에 두 번째 유지 이펙트가 실행되겠지라 생각이 그런 세- 그런- 그- 되겠지라고 생각이 자연스레 들어요. 특히 코드가 유지 이펙트 콜백 함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은 두 유지 이펙트는 어스라는 비동기 상태에 동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 시에 어스가 널이 되면서 화면에 보이는 순서 1, 2, 3, 4로 실행되고 어떤 상황에서든 이번 코드가 실행되면서 로컬 스토리지 형태가 삭제가 돼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잘 동작했기에 오히려 버그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부스트캠프에서 이벤트 루프와 비동기 코드 흐름에 대해 학습하고 실습을 해도 이런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결국 문제가 있던 유지 이펙트의 로딩 상태 분기 처리를 해주고 코드의 실행 순서가 잡혔습니다. 가끔 로그아웃 되던 문제도 사라졌어요. 이후로는 공유되는 비동기 상태를 사용할 때 더 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코드 스타일 얘기지만 방금 예시처럼 유지 이펙트 안에 코드가 길어질 때가 있는데 이 코드가 뭘 하는지 알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저희 팀 멘토분들은 유지 이펙트 안에 핸들러에는 꼭 함수를 정해야 하는 팀 내 규칙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가독성이 높아졌어요. 네, 크롱님이 학습 스프린트 때 이벤트 핸들러는 꼭 함수 분리를 하라고 매주 반복해서 말하셨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비동기 상태 관리를 위해서 텐스택 쿼리를 사용해 봤는데요. 리액트의 유지 이펙트와 패치만으로도 다 되는데 왜 사용했을까요? 사진을 보시면 카테고리 탭에 따라서 캠프를 보여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이펙트의 디펜던시 배열에 카테고리를 넣고 카테고리가 변경되면 패치를 하고 데이터를 바꿔요. 간단한 코드고 웬만한 상황에서 동작하겠지만 문제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딩 상태, 에러 처리에 부재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경쟁 상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간단하게 구현 가능한 코드인 줄 알았는데 비동기 상태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코드는 빠르게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로딩 상태 에러 처리를 추가한 코드를 볼게요. 기존의 코드에 이지 로딩, 에러 상태를 추가하고 탭이 바뀌면 이전의 에러, 캠프를 리셋해주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미 코드가 많이 복잡해졌어요. 아직 해결 안 된 문제인 경쟁 상태는 뭘까요? 네, 페이지에 접속하자마자 다른 탭을 선택했는데 그 다른 탭에 대한 요청이 더 빨리 왔어요. 그래서 접속 시 했던 요청이 늦게 들어온 후에 데이터를 덮어 씌우고 잘못된 뷰가 표현이 됩니다. 리액트 공식 문서에서는 이런 경쟁 상태를 해결하려면 유지 이펙트 클린업 함수 안에 이그노 플래그를 사용해서 늦게 들어온 요청에 대한 데이터는 무시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처리라는데 코드가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코드를 10스택 쿼리로 바꿔볼게요. 네, 로딩 에러 상태를 후로 바로 받을 수 있고 비동기 상태 처리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져서 개발자가 신경 쓸 곳이 줄어요. 쿼리키로 각 비동기 상태를 식별하기 때문에 경쟁 상태도 해결되고 코드도 엄청 간결해졌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들을 이용해서 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데 비동기 상태에 따라 얼리 리턴을 해주거나 분기 처리 로직을 사막 연산자로 처리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리액트의 장점인 선언형 UI에 절차형 코드가 섞이게 돼요. 간단한 컴포넌트는 상관없지만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한 컴포넌트 안에 다수의 API 콜을 하거나 컴포넌트들을 조합하다 보면은 뷰의 복잡도가 늘어나서 한눈에 코드를 파악하기 어려워져요. 유지 서스펜스 쿼리 훅을 사용하면 컴포넌트 안에는 데이터를 표현만 하고 로딩 에러 상태는 상위 컴포넌트의 서스펜스와 에러 바운더리가 잡아줘요. 컴포넌트는 비동기 상태를 신경 쓰지 않고 순수하게 데이터를 뷰로 표현하고 테스트도 더 쉬워져요. 전에는 절차형 코드가 섞여 있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선언형 UI로 표현이 됩니다. 서스펜스로 다수의 컴포넌트 로딩 상태를 관리하다던가 에러 상태를 한 번에 잡는다던가 등의 응용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상위 컴포넌트에서 처리하기 애매하거나 서스펜스를 사용하면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비동기 상태 관리를 더 쉽게 해주는 테스트 쿼리를 도입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실 잘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쓰지 않고 유지 이펙트와 패치만을 사용했으면 구현이 더 빨랐거나 버그가 적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용 방법은 간단해 보이는데 막상 사용을 하면 동작 방식을 깊이 알지 못하니까 버그 발생 시 원인을 찾기 어려웠어요. 이미 리액트와 협업만으로도 벅차서서 뛰는 방법하고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동시에 배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실무에서는 리액트하고 묶여서 자주 쓰이는 라이브러리라서 미리 삽질해보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네, 프론트엔드는 여기까지고 이제 백엔드 팀원분인 허지원 님이 진행하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후반부 진행을 맡은 허지원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주제로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만큼 보이는 내용을 포함해 챗티뿐만 아니라 포스트나 댓글이 생성될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주고 구독한 사람에게 알림을 보내주는 등 다양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요구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다소 어려웠는데요. 소켓아이오의 네임스페이스와 룸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소켓아이오로 구현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은 큰 줄기를 먼저 보고 이후에 세부 사항들을 정의해가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추상적인 상황을 적어가며 감을 잡고 상황의 종류별로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이벤트를 정하고 소켓의 생성 종료 시점을 정의했습니다. 소켓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서버만이 아닌 프론트에서도 전송할 뿐만 아니라 소켓의 생성을 프론트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서로 정리하면서 얻은 이점이 있는데요. 양방향 통신을 위해 프론트와 백이 협업해서 구현해야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고, 소켓을 활용하는 모든 상황을 생각해서 소켓 생성 및 종료, 이벤트를 효율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현된 기능을 보실까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마스터는 1대다 통신을 하지만 다른 캠퍼는 마스터와 1대1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가 업로드되면 오른쪽에 파란불로 알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화면에는 없지만 채팅 알림도 노란불로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와 댓글이 등록되면 새로 고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시작할 때 4주차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5주차에 디벨롭 및 학습을 하기로 계획했는데요. 다행히 프로젝트가 잘 진행돼서 계획대로 디벨롭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웹 프로젝트 개발도 처음인데 어떤 걸 디벨롭할지 잘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자니 어떤 속도를 향상해야 하지? 리소스를 적게 하자니 어떤 리소스를? 소켓을 최적화하자니 소켓의 메모리를? 아니면 속도를? 최적화를 시도했을 때 얼마나 개선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등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또한 한 지표를 봤을 때는 최적화인 줄 알고 했으나 다른 것도 같이 봤을 때는 실제로 최적화가 안 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적화를 하긴 한 건지 그것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멘토께 물어봤고 멘토님이 그럴 땐 관측을 해서 찾아보라고 지표를 찾는 게 가장 어려운 거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모니터링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 데이터를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서버로 노드 어플리케이션, 호스트 머신 레벨로 각각 매트릭을 뽑았고 그라파나로 매트릭을 시각화해서 K6로 부하 테스트를 할 때 그라파나 화면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봤던 지표는 CPU 사용률과 HTTP 요청 평균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부하 테스트를 할 때 CPU 사용률이 계속 80%로 높아서 이걸 낮추면 부하가 덜 걸리지 않을까 해서 낮추려고 했었고 평균 대기 시간은 마이크로 세컨드가 아니라 세컨드 단위라서 낮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서버가 해결할 수 있는 부하보다 더 강하게 테스트를 하는 스파이크 테스트로 2분 동안 2,000명이 요청을 보내는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싱글 스레드와 멀티 스레드일 때 상황을 비교하고 싶었습니다. 기존의 PM2를 사용하고 있어서 PM2의 클러스터를 활용해서 멀티 스레드 환경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스레드가 1개일 때, 2개일 때, 4개일 때를 각각 봤을 때 전반적으로 CPU 사용률과 소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요청 실패율과 이벤트 루프 렉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멀티스레드가 모든 면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확신을 갖긴 어려워서 기존 싱글 스레드로 유지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팀의 효율과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하게 노력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프론트에서 어떤 API가 필요해요. 응답 제이슨 내 변수명이 다른 거였으면 좋겠어요. 타입이 true, false였으면 좋겠어요. 페이지네이션 가능한가요? 뭐뭐 필요해요? 등 요청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청을 받다 보니 요청들이 밀려서 해야 되는 요청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요청을 반복하거나 요청한 쪽은 요청이 완료됐는지 알기 어렵고 그래서 요청이 완료되지 않은 줄 알고 다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창구로 노션의 콜센터라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요청을 콜센터에 작성하고 데일리 스크럼이나 슬랙에 콜센터에 작성했다고 알리면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요청 사항에 대한 작업을 완료했으면 체크 표시를 해서 완료되었음을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청을 하는 쪽에서 먼저 해야 할 더 급한 수정 사항을 위로 올려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을 순서대로 잘 해결했습니다. 콜센터에 도입한 이후 슬랙에서 요청 자체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콜센터에 추가했습니다와 같이 리마인더만 남겨서 반복한 요청 없이 간결하고 빠르게 협업할 수 있었습니다.